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연결을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던 벡터 형태의 운동방정식을 일단 간단하게 전향력 정도랑 이쪽의 일반 부분을 변화율 부분을 조금 분해하면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분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쪽에 있는 요 우리의 단위 벡터가 미분되는 요 성분들을 조금 복잡해서 다음 시간으로 넘겨놨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요 녀석들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I, J, K의 운동 방정식인데 요 각각의 항들이 어디로 쪼개져서 들어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이미 머릿속에 있으니까 일단 지울게요. 뭐 책에도 있고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있으니까. 자, 이건 지우고. 이 녀석들이 뭐가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율, 가속도 텀 쪽에 있었던 항들인데 이 녀석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제 요거를 보기 이전에 앞서서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게 개념적인 이해예요.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도대체 I의 시간 변화율, I의 운동을 따라가면서 시간 변화율을 재는 게 운동을 어떤 물체의 운동을 따라가면서 I의 변화율을 시간에 따라 재는 게 그래서 어떤 개념인가.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지구본이 있어요. 지구본. 그렇죠? 이렇게 지구본이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번지가 많네. 자, 제가 이제 I 벡터는 무조건 검은색을 쓸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쯤에 있네요. 우리나라 여기 있고 여기가 북극점이죠. 그래서 지구는 사실 이렇게 돌고 있죠. 그렇죠? 근데 뭐 도는 것과 관계없이 지구가 일단 구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뭐죠? 우리의 I 벡터는 동서 방향의 단위 벡터죠. 그렇죠? 그래서 I 벡터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 이제 미국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 우리 위치가 이런 식으로 변하겠죠. 좀 돌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는 단위 벡터가 분명히 여기였었는데, 그렇죠? 단위 벡터가 여러분들이 보는 면하고 평행했었는데 보이나? 보이는 면하고 평행했었는데 제가 이동을 하면서 단위 벡터가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이 아닌 직각인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면 우리의 I 벡터가 변해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뭐 J도 생각해 볼까요? J는 제가 파란색으로 할게요. J는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이런 식에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행기 타고 가요. 비행기 타면 J 벡터는 J는 북극점을 바라봐야 되니까, 그렇죠? 남북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북극점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여기 있다가 이렇게 돌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유형이었는데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방향이 돌았어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벡터가 이렇게 돌게 돼요. 그 성분. 마지막으로 K는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연직으로 바라보는. 근데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K도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면 변해요. 그래서 이 성분도 0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피곤하긴 한데 이 부분이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유도를 하고 갑시다. 그래야 찜찜하지 않으니까. 뭐 시험에 안 낼게요.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마음 편히 일단은 유도를 한번 해보고 저렇게 된다는 거 정도는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하고 갑시다. 자, 요 녀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도대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눠드린 올려드린 유인물의 각각의 벡터를 미분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가 사실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해드리는 건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왜 저렇게 나오는가? 제가 답만 일단 적어드렸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계산을 하려면 이 녀석을 먼저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d i d t가 무엇인가? dibt는 뭐죠? 자, i t 그렇죠? 시간에 대한 변화율 u d i dx x 방향에 대한 변화율 그리고 v d i dy 그렇죠? y 방향 변화율 그리고 w d i d z 연직에 의한 변화율 이렇게 세 개를 다 재면 되겠죠. 요 공적 요거를 얻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라그랑지안 관점에서의 물질을 따라가면서의 변화율이고 그걸 윰러리안 형태로 이렇게 4개의 텀으로 우리는 4차원에 살고 있으니까 4개의 텀으로 쪼갤 수가 있다라고 설명했었죠. 근데 다행히도 공간의 이동이 없이 시간만 변하면 우리 i는 안 변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건 이미 오메가에 반영이 사실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변하지 않고 요거는 0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문제는 얘예요. 우리가 i라는 벡터가 x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제 배가 뭐 지구의 중심이라고 제 배꼽이 지구의 중심을 생각하고 이렇게 지구 중심부터 이런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동서방향 벡터죠. 우리가 이 위치에 있다면.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동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동하면 변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변하는 값을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해요. 조금 이 파트가 사실은 제일 복잡해요. 이 파트가 제일 복잡해서 사실은 이제 중간중간 제가 결과를 올려드리긴 하는데 일단 증명이 더 중요하니까 일단 증명을 먼저 해볼게요. 자, 지구를 먼저 이제 그림처럼 그릴게요. 자, 요거 3개 해야 되지만 일단 요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아니다, 여기다 밑에다 그냥 할게요. 밑에다 안 지우고 일단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에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고 우리의 i 벡터는 지금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x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맞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를 이렇게 댕강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같은 위도대를 이렇게 댕강 쳐냅시다. 쳐내고 그 꼭점에서 바라본다고 치면 얘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있고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의 거리는 이제 뭐랄까 이쪽의 거리는 r이라고 합시다. r. 여기의 거리는 지금 r이에요. r은 뭐죠? r은 뭐 우리가 여기 있다고 치면 지구 반경,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스몰 r이라고 할 때 여기 있다고 치면 이게 p고, 그렇죠? 이게 r이면 이 r 값은 뭐 쉽게 구할 수 있죠. 이 값이니까 r 코사인 p죠, 그렇죠? 그래서 이 r 값은 사실은 이 r 값은 밑에 적어놓을게요. r 코사인 p예요. 이렇게, 그렇죠? 뭐 여기까지 확실하죠? 그리고 우리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두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겠죠. 요게 우리가 여기 있다면 이게 우리의 i 벡터고, 그렇죠? 너무 작나? i 벡터고 만약 우리가 요만큼 이동을 했다면 이걸 i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i 프라임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결국은 우리가 원심력 했을 때 한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우리가 요만큼 이동을 했을 때 요만큼을 람다라고 할게요. 우리가 위도 방향의 변화, 이쪽 위도에 있다가 이쪽 위도로 위도가 아니라 경도 방향의 변화, 이쪽 경도에 있다가 이쪽 경도로 가는 람다만큼 변했을 때 i가 이만큼 변하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di dx인데 뭐 얘를 람다 형태로 표시하면 x 자체는 호도법에 의해서 r 곱하기 람다니까 요거 곱하기 람다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요거 곱하기 람다가 x니까 그렇죠? dx는 r 코사인 p분의 1 di d 람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요게 지금 라지 r이고 라지 r 곱하기 이동한 각도니까 호도법에 의해서 이게 이동한 거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맞아요? 자, 요거 구하면 이제 요 계산 우리 익숙하죠? 요 벡터와 요 벡터 그대로 끌고 일로 나와 볼게요. 자, i 프라임은 이렇게 생겼죠? 요거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이거 i는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이게 i예요. i. 그래서 i 프라임하고 i하고의 차이는 결국 요거겠죠. 그렇죠? 요거 빼기 요거.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요 파란색 벡터고요. 자, 파란색 벡터는 결국은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원심력 그때 구심가속도처럼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직각. 사실은 요 각이 제가 너무 크게 그려서 그렇지만 순간으로 그리면 이 두 사이의 각이 거의 없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거의 직각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크기는 얼마냐? 크기는 이제 단위 벡터니까 단위 벡터는 길이가 1인 벡터를 의미하죠. 그렇죠? 이 벡터의 길이는 1이에요. 그리고 이 각은 지금 람다겠죠. 그렇죠? 이 각은 람다예요. 그래서 크기는 이 람다만큼 이동한 이 델타 람다, 사실은 람다기보다는 델타 람다죠. 그렇죠? 델타 람다. 델타 람다만큼 이동했을 때 이 각은 델타 람다고, 결국은 이 녀석의 크기는 1 곱하기 델타 람다니까 크기는 이제 델타 i는 크기는 델타 람다예요. 그렇죠? 이 람다랑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방향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얘를 델타, 우리가 공적으로 구해야 되는 이제 델타 i, 델타 람다, 그리고 요거를 델타 람다를 되게 작게 만들어주면 요게 이제 미분이 돼서 d i, d 람다가 되겠죠. 요게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값이고. 그렇죠? 근데 요 크기가 우리는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1에 수렴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크기는 1인데 방향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무슨 방향이냐?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지구 중심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지구 이제 자전축이 있으면 자전축의 수선의 발을 내린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인 거죠. 오케이? 그리고 길이는 1이고.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여기까지 구한 건 좋은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이 녀석을 우리가 알고 있는 ijk로 표현을 다시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거는 이제 i하고는 관계가 없고 i하고는 직각이니까, 그렇죠? j랑 k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는 요거를 이렇게 자른다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수박이라고 생각하면 수박을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면 이렇게 해서 단면이 있고, 얘는 벡터 자체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겠죠. 그렇죠? 길이는 일자리 벡터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좀 못생겼지만 이해해주세요. 여기가 이제 우리의 위도되고, 그러면 이 녀석이 단위 벡터인 k하고
이쪽의 단위 벡터인 J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여기가 P면 여기도 P겠죠. 왜냐면 요각과 요각은 이렇게 대칭, 이거는 평행선이고 그걸 쫙 자르면 두 개의 마주보는 각은 이제 같으니까, 그 크기가. 자, 그래서 보면 요 녀석은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 요 제2성분의 요 벡터랑, 그렇죠? 그리고 K 방향으로 수선을 발을 내린 K 방향은 음수네요. K 반대 방향으로 가는 요 벡터 직각이에요. 좀 리우겠지만, 그래서 요 두 개를 쪼개지겠죠. 그래서 요 녀석은 우리가 J로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으니까 요 길이는 얼마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죠? 그러니까 사인이죠. 사인 P예요. 제2성분은 사인 P고, 이렇게. 그리고 K 성분은, 이 성분은 코사인 P죠. K 성분은 코사인 P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녀석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R 코사인 P분의 1, 여기 보이나? 이따 적으면 조금 옆에서 적을게요. 이 녀석은 R 코사인 P분의 1이고, 그리고 요게 J 성분과 K 성분으로 쪼개져서 J는 사인 P만큼 있고, 플러스 K는 코사인 P만큼 있는 요 두 개의 성분으로 쪼개져요. 뭐 조금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 정도면은 보이겠죠? 그렇죠? 여기 보이나? 조금 더 돌릴게요. 높아지네. 자, 좀 흔들리지만 이해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첫 이제 뭐 I 방향, X 방향의 단위 벡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값을 얻는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이제 띄워드린 저 값이, 첫 번째 저 값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얻어진 값이죠. 미안해요. 여기 K는 마이너스 방향, K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랬죠? 여기 K는 마이너스예요. 쏘리.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값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항의 증명이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식으로 I가 XYZ 방향, 그리고 J가 XYZ, 그리고 K가 XYZ에 대해서 변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 총 9개를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죠. 근데 다행히 좀 복잡하지만 제일 복잡한 걸 지금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하다 보면 0이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1차적인 목표고, 요게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다 쉬워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잠깐 쉬셨다가 저는 계속 강의를 할게요. 여러분도 멈춰놓으면 되니까. 다음 걸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지우면 되는데 잠깐만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건 X 방향 V, D, J를 I를 Y 방향, 그리고 W니까 D, I를 Z 방향으로 미분한 걸 필요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요거를 구했죠. 그렇죠? 이제 요거를 구할 차례예요. 오케이? 요거를 구해봅시다. 요거를 구해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답을 드렸기 때문에 눈치를 채셨겠지만 쉬워요. 0이에요. 다행히. 자, 이걸 또 봅시다. 이거와 지구본 있어요. 지구본. 제가 이번에는 한국 말고 딴 나라 여행을 가볼 거예요. 제가 적도에 있다가, 적도에
여기 인도네시아에 싱가포르 갈까요? 인도네시아 말고 싱가포르에 있다가 제가 y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왜냐면 i라는 벡터에 이건 했고 i라는 벡터가 우리가 y 방향으로만 이동을 했을 때 딴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고 y라는 방향, 남북 방향으로만 이동을 했을 때 도대체 얼마가 변하는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북쪽으로 쓱 올라가요. 방향이 안 변하죠. 그렇죠? 단위 벡터니까 크기가 변할 일은 없고, 그렇죠? 방향이 안 변해요. 당연히. 위도만 옮기면. 남극으로 가봐도 안 바뀌죠. 그래서 얘는 0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i는 y 방향으로 움직일 때 0이에요. 자, 그리고 i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이제 요건 0이고, 이제 마지막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 녀석. 역시 이번에는 어디 가볼까? 자, 제가 가고 싶어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있는 카이로에서 해봅시다. 카이로에서 i라는 제가 여기 카이로에 있기 때문에 i라는 벡터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연직 방향으로 올라가요. 연직 방향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제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이 방향은 변하지 않죠. 크기는 단위 벡터니까 당연히 안 변하고 역시 이것도 안 변해요. 자, 이 녀석도 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적어드린 것처럼 자, 요것만 요거고 나머지 i, y는 0이고 i, z도 0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으로부터 이제 요 녀석이 뭐가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얘는 지금 보니까 자, 여기는 쓰면 되겠죠. 이거와 이거와 이거. 그래서 요거는 0이고 요건 0이 아니고 요거는 0이고 그죠? 요 항이 없어지겠죠. 요것도 0이니까 요 항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은 뭐가 되냐? 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얘는 얘인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얘죠. 그래서 적어볼게요. 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i를 x로 미분한 것은 이렇게 되니까 r 코사인 p 분의 1 j 사인 p 마이너스 k 코사인 p가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은 i 벡터를 단위 벡터를 우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변화 여기까지 안 보이겠다. 되네요. 자, 이거 좀 다시 옮길게요. 보이죠 이제? 자, 보일 것 같고, 자, 이제 이 녀석을 우리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여기 있으니까 변화율을 보면 이런 식으로 i 벡터에 대한 변화를 봤는데 j 성분과 k 성분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이 첫 번째 매트릭 텀은 여기 6까지 곱해주면 u 제곱 되겠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 자, j 성분은 u 제곱 r하고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죠. 그렇죠? 그래서 u 제곱 r분의 탄젠트 p가 나와요. 그렇죠? 왜냐면 코사인 분의 사인 탄젠트 r분의 u 제곱. 그렇죠? 그리고 이쪽 k 성분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k는 뭐가 나오냐? u 제곱 r분의 코사인 분의 코사인이니까 날라가고 r분의 u 제곱이. 그래서 첫 번째 요 녀석은 이 녀석이 이렇게 돼요. 두 텀이 나오죠. 자, 구석에다 적어 놓을까요? 아니면 저 위에다 적어 놓읍시다. 여기다 지우고
지우고 그냥 저 구석에 집어넣을게요. 자, 이 녀석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다가 좀 작게 구석에다 집어넣을게요. J 성분으로는 U 제곱 탄젠트 P분의 R 그리고 마이너스 K R분의 U 제곱 이렇게 나온다. 녀석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합시다. 오케이. 자, 펴죠. 자, 화면 잠깐 띄워드릴게요.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거보다는 좀 덜 복잡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해봅시다 한번. 결국은 뭐 V는 나중에 붙이고 dj dt를 한번 보면 되는데 dj dt 그러니까 좀 점점 필기가 안 좋아지네요. 체력이 떨어지면서 온라인 강의 뜬다고 다들 선생님들 체력이 없는데 이해해주세요. J를 T로 미분하면 얘는 역시 전미분이니까 편미분 형태로 다시 다 우리가 분해할 수 있겠죠. dt u dj dx 플러스 v dj dy 플러스 dj dz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역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 세 개로 다시 유도를 해봅시다. 자, 역시 우리의 지구본이 필요하겠죠? 지구본 나와라. 보면 이제 J를 다루니까 파란색 펜을 쓸게요. 아까 이제 I를 다룰 때는 검은색 펜을 썼었죠. 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시다. 좀 집이 제일 좋죠. 지치니까. 집이 여기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여기 있다면 K는 이런 거고 I는 이쪽이고 J는 남북 방향 올라가는 단위 벡터겠죠. 그렇죠? 이런 식의 단위 벡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X 방향으로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돌아요. 그렇죠? 자, 요거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조금 아래 쓸 걸 그랬네. 아니, 좀 위에 쓸 걸 그랬네. 그냥 합시다. 요 그때 남겨놓을게요. 지구 일단 그래도 보이겠죠? 자, 이점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좀 더 뾰족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지구가 이렇게 되어집시다.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쪽이 속도고 여기서 중위도 제가 H쯤에 떨어집시다. 이렇게 여기가 혹시 위도 그리고 여기가 이게 혹시 R 이쪽은 여기에 지구의 반경 A겠죠. 지구의 반경은 뭐 A라고 하지 말고 계속 우리가 스몰 R을 써있으니까 스몰 R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벡터가 있는 거죠. 여기 이런 식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번에도 자, 일단은 1차적으로는 흥미로운 점은 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가 돌게 되면 여기 이 평면상에서 돌게 되는데 평면상에 이렇게 직각으로 사용되는 성분밖에 안 움직여요. 그렇죠? 안 돌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단위 벡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존재, 좀 길게 그릴게요. 예를 들기 위해서 한다고 치면 얘가 이렇게 돌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댕강 잘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돌려봅시다. 요거 그냥 댕강 쳐볼까요? 댕강 쳐서 그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아까처럼 원이 나오고 반지름이 라지 R이고 그렇죠?
그리고 벡터는 지금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돌게 되면 사실은 변화율은 이 연직 성분에는 별로 의미가 없고 여기 사용된 요 성분만 요 평면상에 사용되는 성분만 사실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사실은 이게 중요하지 뭐 이쪽으로 움직이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무슨 얘기냐? 이 평면상에 사용되는 요 성분만 중요해요. 그래서 변화율은 사실 요 성분만 관여를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보면 역시 요게 P면 여기가 P고, 그렇죠? 요거랑 합하면 90이니까 역시 이거랑 합하면 90이니까 여기가 지금 P죠, 그렇죠? 이쪽이 지금 P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요 댕강 자른 요 평면상에 투영되는 녀석만 이제 변화율이 생기는데 이 녀석의 성분은 사실은 전체가 아니라 크기가 1이 안 되고 요 길이밖에 안 돼요. 요게 1이니까 지금 요거분의 요거 사인 P밖에 길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기능식인 길이가 사인 P밖에는 여기 투영이 안 돼요. 여기 그렇겠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원판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동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x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치면 이게 x지만 역시 우리가 델타 람다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이 된 거니까 이걸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보기 편하죠. 이 녀석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생겼고, 그렇죠? 그리고 이 녀석 그게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했으니까 변화는 이만큼 변했죠. 이만큼. 그리고 이 사이의 각은 이 각이겠죠? 델타 람다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 길이가 1이 아니었죠. 아까는 다르게 요 길이가 지금은 사인 T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 크기는 얼마일까요? 요 크기는 사인 P 곱하기 람다겠죠. 그래서 요 변화한 요건 빨간 선으로 쓸게요. 요 J라는 단위 벡터가 변화한 양은 크기만 따지면 델타 J는 크기만 따지면 사인 T 델타 람다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람다의 변화에 따른 얘를 구하면 델타 람다니까 요 극한으로 때려주면 미분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사인 P라는 어떤 값의 변화율밖에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방향은 방향은 이쪽을 바라보죠. 방향은 이쪽은 뭐죠? 마이너스 K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다시 적어보면 전체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요거죠. 전체를 보니까 자, 이쪽 보이나? 자, 이쪽 조금만 틀게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녀석은 델타 J 델타 X는 아까 X는 우리가 뭘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X는 R 곱하기
람다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R 곱하기 델타 람다. 델타 x는 R 곱하기 델타 람다니까 라지 R은 R 코사인 T분의 1이고 D, J, D 람다로 표시할 수가 있고, 지금 델타 람다분의 델타 J 요 성분 델타 J 델타 람다는 요 람다를 극한으로 0으로 보내주면 요게 여기로 수렴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요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빨간 펜으로 다시 적을게요. 하면 뭐가 나오냐? 요게 지금 요거 그대로 적어주고, 요게 지금 사인 P가 나오는 거죠. 사인 P가 나오고, 방향은 이쪽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뭐죠? 마이너스 I 방향이죠. 그래서 방향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I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요게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뭐 이거 지워도 되죠? 오케이, 이 컨셉. 뭐 다시 예쁘게 쓰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벡터를 앞에서 쓰는 형태로 쓰면 i가 나오고 r분의 탄젠트 b 이렇게 된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요거는 위에다 살짝 적어 놓을게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i가 나오고, j를 x방향으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i가 나오고 r분의 탄젠트 b가 나온다. 요거 적어놨어요. 자, 요거 했어요. 그래서 요거 하면 되겠죠 이제? 자, 요거 합시다. 요거. 자, 여기서부터는 쉬우니까 이제 좀 편하게 따라오세요. 저도 이제 체력이 잘 가긴 하는데 체력이 다 끝나기 전에 끝내드릴게요. 자, 역시 지구본이 있으면 생각이 편하니까. 자, 우리는 인도에서 출발합시다. 뭐 아무튼 J라는 여기 있고, J라는 벡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남북 방향으로 올라가는 단위 벡터, 북쪽으로 올라가는 단위 벡터가 J죠. 여기서 제가 Y 방향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적도에서 출발하면 더 편하겠네. 적도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극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벡터가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돌죠. 요거를 환산하면 돼요. 요건 생각보다 쉽죠. 자, 사실은 자, 지구를 이렇게 원이 있다고 치면 여기 있던 조금 휘었네요. 여기 있던 J 벡터가 여기가 북극점이죠. 점 향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중심이고,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으니까 요거 이동한 거리를 각으로 나타내면 델타 P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했을 때 이 벡터가 얼마나 변하는가? 뭐 똑같죠? 아까 했던 거나, 그렇죠? 그래서 역학은 사실 똑같은 원리들을 계속 다시 활용하는 경향이 큰데 이제 한 개를 잘하면 다 잘하게 되고, 그래서 그래도 한 개를 못하면 다 못하게 돼요. 뭐 그래서 귀찮지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이걸 그대로 이렇게 옮겨오면 이랬던 벡터가 요것도 그대로 이렇게 옮겨올게요. 그러면 그대로 싹 옮겨오면 되겠네요.
이 정도 이런 벡터가 되고, 그렇죠? 결국은 자, 변화율은 이렇게 되겠죠. 자,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렇죠? 이 변화율이 되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사실은 이쪽이 K인데 마이너스 K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K 방향으로 가고, 자, 크기는 얼마인가를 보면 이 각도는 델타 P고 지금, 그렇죠? 이 각도는 지금 델타 P예요. 그리고 이 크기는 1이죠. 단위 벡터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역시 이게 J이고 J 프라임이니까 지금 빨간색인 델타 J는, 그렇죠? 델타 J의 크기는 1 곱하기 델타 P죠. 그러니까 델타 P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델타 P분의 델타 P를 구하면 얘를 델타 P를 0으로 무한히 보내면 이게 미분이 되죠. 근데 사실은 뭐 미분할 것도 없이는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1로 수렴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크기는 이 녀석,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D, J, D, P는, 그렇죠? 지금 DJ, DP고 있죠? 크기는 1이에요. 크기는 1인데 방향이 안으로 들어가죠. 마이너스 K 방향이죠. 방향이 마이너스 K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걸 구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부분은 J를 Y로 미분하는 거죠. Y는 뭐죠? Y 방향으로 이동, 요 거리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는 델타 Y를 구해야 되는데, Y는 뭐 거의 쉽죠? 이게 반지름의 R이니까 R 곱하기 델타 세타하면 델타 Y 되니까 사실은 요거는 이제 R분의 1 D J D 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R DP가 DY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 R DP가 DY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우리는 요걸 알고 있죠? 요게 마이너스 K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K가 나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거를 구했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K, 뭐 마이너스 K를 앞에 놓고 뭐 R분의 1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자, 뭐 잘 보이는데 있겠죠? 잘 잡히고 있겠죠? 자, 이제 지우고 마지막 거 할게요. 마지막. 이거 지금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적어봅시다. 얘는 전미분이니까 du dj dx 플러스 v dj dy 플러스 w dj dz. 자, 이제 요거 할 차례네요. 요거 했고 이제 요거만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뭐 눈치 채셨겠지만 제가 어디 있든 간에 J 방향의 벡터는 뭐 이쪽이겠죠. 북쪽으로 올라가는, 북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제가 Z 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 아무리 이동을 해도 얘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죠? 크기는 당연히 안 바뀌고 단위 벡터니까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얘 0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굉장히 쉽게 지금을 가지고 D, J, D, Z는 0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죠? 이 세 개가 이렇게 J 벡터에 대해서 됐고, 그렇죠? 미분이 됐고, 그렇죠?
결국 요걸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 요 녀석은 0이니까 이 녀석은 사라지고 요 녀석들은 이렇게 되겠죠. 뭐냐 마이너스 i고 탄젠트 b고 앞에 u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i r분의 u 탄젠트 b 이렇게 되고 요게 그렇죠? 요게 이거죠. 그리고 얘는 뭐죠? r분의 k니까 마이너스 r분의 k니까 마이너스 r분의 마이너스 k 먼저 쓸게요. r분의 v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자 그래서 요거는 요 녀석들이에요. 그렇죠? 자 뭐 제가 실수했으면 여러분들이 잡아주세요. 잡아주셔야 돼요. 같이 대면 수업을 하면 제가 실수하면 여러분들이 잡아주는데 이거는 바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이 녀석이죠. 이 녀석에게 v를 곱한 거 그래서 여기 v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u v가 되겠죠. 여기다 v 하나 넣을게요. 여기는 v 넣으니까 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j,를 이제 이동을 따라서 물체의 이동을 따라서 단위 벡터 j라는 단위 벡터의 변화율을 재는 저 파트가 이제 i 성분과 k 성분으로 쪼개지게 되고 v까지 곱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얘를 이렇게 된다. 이걸 옆에다 쟤처럼 적어놓을게요. 그래서 뭐 이쪽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이쪽 이렇게 좀 돌릴게요. 다시.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i u v 탄젠트 p r 그리고 마이너스 k r분의 v 제곱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를 아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사실 앞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다시 살짝 띄워드리면 뭐 답은 이러한데 유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K 방향이니까 빨간색 펜으로 해볼게요. 빨간색 펜. 저도 체력이 다 됐으니까 5분 안에 아마 끝날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엔 어디 있을까요? 제가 티벳 공원에 있다고 칩시다. 티벳 공원에 이렇게 있으면 K 벡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연직으로 이렇게 제 머리 꼭대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이쪽이죠. 쫙 이렇게. 얘가 x가 변하면 어떻게 되는가? x 이렇게 이동을 하면 안타깝게 이제 안변을 쓰면 좋겠는데 변하네요. 그렇죠? 이거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y가 변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변하네요. 그렇죠? 이것도 변할 거고 마지막으로 z 방향으로 이동하면 어떻게인가? 다행히 z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안 변하네요. 그렇지? 그래서 두 개만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빠르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요거 먼저 구할게요. 그러면 dk dt는 dk dt 플러스 u dk dx 플러스 v dk dy 플러스 w dk dz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없고 이제 요것들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 먼저 그려봅시다. 자, 지구가 역시 동그랗게 이렇게 있고 이제 뭐 거의 자동으로 그려지는데 적도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이쪽 미도에쯤에 있다고 치면 제가 K라는 벡터는 제가 빨간색으로 나타내고 그랬죠? 단위 벡터가 이런 식으로 좀 길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K라는 벡터가 있고
오케이? 자, 여기서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여기 제가 있는 위도대에서도 이렇게 동그란 어떤 면이 있겠죠? 여기 반지름은 R이겠죠. 그렇죠? 여기는 스몰 R이고, 그렇죠? 자, 역시 이것도 툭 이면을 자르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댕강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와 비슷하게 이 K라는 녀석도 요 면에 우리가 X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요 면에 사용되는 성분만 중요하겠죠. 요 성분만. 그렇죠? 왜냐면 이 성분은 뭐 제가 X 방향으로 움직여도 이 성분은 어차피 안 변하니까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분이 이 성분이 가지고 성분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건 도니까 제가 X 방향으로 반응하게. 그래서 결국 요 사용되는 성분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요 사용되는 성분은 요게 P니까 사실은 요게 단위 벡터니까 길이가 1이니까 이쪽 성분은 코사인 P겠죠. 그래서 요 댕강 자른 면을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요. 공간이 나오겠죠? 충분히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댕강 자른 면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볼게요.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면 이제 여기에 이런 식의 벡터가 있고 1이 다 투영되는 게 아니라 코사인 P만큼만 투영되죠. 그리고 제가 이만큼 이동했다고 칩시다. 델타 람다만큼 이만큼 이동했다고 치면 요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좀 짧아지네. 거의 탈진한 상태에 이런데 여러분도 피곤하죠? 금방 끝내드릴게요. 자, 얘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를 보기 좋게 그대로 여기다 옮겨볼게요. 보기 좋게 요를 그대로 여기로 옮기면 요거고, 그렇죠? 그리고 얘를 그대로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코사인 P고 요 안에 있는 요 각은 지금 델타 람다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값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변했으니까 값은 요거죠. 그렇죠? 이만큼이 실제 요게 델타 K예요.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간이 좀 없으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델타 K 델타 람다인데 뭐 나중에 X로 바꿀 거지만 일단 람다로 할게요. 그리고 극한 델타 람다를 0으로 보내면 이게 미분이 되겠죠? 그렇죠? 델타 람다를 먼저, 이게 델타 K를 먼저 봅시다. 델타 K의 크기만을 먼저 보면 코사인 세타, 코사인 P 곱하기 델타 람다죠. 얘는 코사인 P 곱하기 델타 람다예요. 그리고 요거는 델타 람다 나눈 거니까 델타 람다니까 나눠 떨어져서 코사인 P가 크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 녀석의 크기는 코사인 P고 방향은 어쪽이죠? 방향은 이쪽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쪽.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면 이렇게 가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 댕간자를 논에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동서 방향으로 동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방향은 그대로 I예요. 그렇죠? 성분이 우리가 필요하는 이거는 얘랑 헷갈리니까 파란색으로 적을게요. D K D 람다는 공간이 없네. 조금만
한번 돌릴게요. 자, 이 정도면 충분히 보일 것 같아요. DKD 람다는 코사인 P가 나오고 방향은 I가 나오고 코사인 P 이렇게 돼요. 자, 맞죠? 기억하시고 지울게요. 자, 그래서 자,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요거죠. dk dx dk dx는 뭐죠? dx는 요 길이 r 곱하기 델타 람다니까, 그렇죠? dx는 r은 뭐였죠? 스몰 r 코사인 p분의 1이었죠? 그리고 델타 k 델타 람다니까, 그렇죠? 델타 k 델타 람다는 이거죠. 그래서 i 코사인 p를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i 코사인 p 넣어주면 코사인 코사인 날라가고 r분의 i만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r분의 i다 라고 남게 돼요. 뭐 쉽죠? 그렇죠? 자, 사실 두 번째 결과물도 비슷한데 일단 빠르게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지금 해결을 했고 요거를 해결할 차례네요. 이걸 해결을 하려면 요거 그냥 그대로 쓸게요. 안 지우고 시간도 아낄 겸. 자, 뭐 여기 줍시다. 요거만 씁시다. 자,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뭐 입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댕강 자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댕강 자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있고 여기가 P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있고, 그렇죠? 이게 지금 K 벡터죠. 그런데 우리가 P만큼 이쪽으로 Y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델타 P만큼 더 올라간다고 쳐요. 그리고 이 길이는 지금 R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K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자,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걸 구할 수 있어요. 뭐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겠죠. 이거 그냥 여기다 갖다 이렇게 놓을게요. 이 녀석 그대로 길이 일자리로 그대로 갖다 놓는다고 치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좀 뚱뚱하긴 하지만 이해해주세요. 좀 너무 오고 있네. 자, 이렇게 될 거고, 요 사이에 요 각은 당연히 델타 P겠죠. 요 각은 델타 P. 그러면 변화율은 요만큼이죠. 그래서 델타 K의 변화율은 크기, 이제 우리가 변하니까 델타 이제 얘를 구할 건데, 얘는 이거 자체의 크기는 뭐죠? 이게 1이니까 1 곱하기 델타 람다니까, 델타 P니까 델타 P. 근데 델타 P니까 결국은 답은 크기는 1이죠. 그렇죠? 크기가 1이고 방향은 지금 어디죠? 방향은 이쪽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죠. 제2 방향이죠. 그대로. 그래서 얘는 이제 방향까지 고려를 하면 D, K, D, P는 그냥 제2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은 DK, DY죠. DK, DY인데 Y는 뭐죠? Y는 요거니까 R 곱하기 P죠. 그래서 결국 이거 나온다는 건 R분의 1 D K D P를 한다는 거고, DK P가 J니까 얘는 그냥 J예요. 그래서 여기는 R분의 J예요. 자, K 파트는 사실은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K는
Z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0이었죠. 아까 지구본으로 할 때 이렇게 기억해 보면. 그래서 요 세 개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자 결국은 이제 요거를 다 계산할 수 있게 되죠. 다시 할게요. 자 이게 되고, 결국은 요 녀석은 0이라는 게 밝혀졌고, 요 녀석은 R분의 I니까 U 있죠. 결국 R분의 U I고, 그렇죠? I 성분이 나오고, 그리고 얘는 J 성분이 나왔네요. 그렇죠? J 성분 R분의 V네요. 그렇죠? 이게 R분의 J니까 R분의 J 곱하기 V. 그렇죠? 이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 필요로 하는 거는 DKDT가 아니라 이 녀석이니까 W 곱해주죠. W를 곱해주면 여기 W 곱하면 되겠죠. W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얻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 볼 필요 없겠네요. 저쪽 볼게요. 여기가 필요한 건 요거니까 W를 곱한 거예요. 오케이? 이 녀석은 IJ 값이 나와요. K를 이제 물질의 이동을 따라서 구하게 되면 얘가 I R분의 UW 그리고 플러스 J R분의 VW가 돼요. 자,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쪽에 그 문제아들만 모아놨는데 그 문제아들은 이렇게 6텀으로 정리가 돼요. 이거 보면 I 텀이 하나, 두 개 나오고 J 텀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나오고 K 텀이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총 6개의 텀이 튀어나와요.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증명은 다 했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방정식을 다 포함해서 한번 써봅시다. 자, 우리가 I 방향의 방정식 먼저 쓸게요. I 방향의 방정식을 먼저 쓴다고 치면 I라고 쓰지 말고 X 방향으로 할게요. I와 관련된 X 방향의 방정식 I라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I 방향의 방정식을 쓰면 아까 이제 D, U, D, T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이제 코사인 그거와 관련된 텀이 있었죠? 코사인이 아니라 코리올리스 폴스와 관련된 텀이 있었죠? 마이너스 2 오메가 V 2 오메가 사인 먼저 쓰기로 했죠? 사인 P V가 있는 텀이 있었고, 그쵸? 그리고 플러스 2 오메가 W 또 먼저 쓰니 코사인 텀 있었죠? 2 오메가 코사인 P W가 있었고, 그쵸? 그리고 공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공간이 조금 부족한데 다 같이 쓰려면 좀 부족하다. 다시 쓸게요. 미안해요. 자, X, Y, Z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D, U, D, T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2 오메가 사인 P, V가 있었고 플러스 2 오메가 코사인 P, W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쪽 항에 뭔가 있고 마이너스 로분의 1 dp dx 플러스 뮤 d제곱 u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그 프리미티브 이퀘이션. 네, x 방향의 프리미티브 이퀘이션 이거였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유도했던 d. 그냥 저번 시간에 유도했던 거 다시 그냥 쓰는 거예요. d, v, d, t와 관련된 거는 이제 코사인 텀은 없었고 사인 텀만 2 오메가 사인 p 그리고 u가 있었고 u 텀은 없었죠? u 텀은 없었고 이제는 마이너스 로분의 1 dp dy 플러스
플러스 뮤 D U 이렇게 쓰죠. 그리고 W와 관련된 K와 관련된 텀은 W T 여기에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 오메가 여기는 사인 텀이 없고 코사인 텀만 있죠. 얘는 마이너스 2 오메가 코사인 P 그리고 U 이런 식으로 있었고 여기는 조금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1 dp dz가 있고 중력이 하나 있었죠. 중력 G텀이 하나 더 있고 U W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문제아 텀들이 이쪽에 있었죠. 는 이쪽 저쪽에. 그래서 I는 이쪽에 찾아 들어가면 되고 I는 여기 찾아 들어가면 되고 J는 여기 찾아 들어가고 K는 이쪽에 찾아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저 매트릭스 텀들을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I는 여기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U, V, 탄젠트, P 이게 하나 있고 그렇죠? 잠깐만요. 제가 써드린 거랑 좀 순서가 다르네요. 그냥 쓸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마이너스 R분의 U, V, 탄젠트, P 이렇게 있었고 그렇죠? 이게 지금 나온 거죠. 이거 하나 더 있죠. R분의 UW 플러스 R분의 UW 요게 두 텀 문제가 될 텀 중에서 요 두 지금 요거랑 요거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2성분으로 찾아 들어가는 녀석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이면 요거 먼저 쓸게요. 플러스 R분의 U 제곱 탄젠트 P예요.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예, R분의 VW. 네, 뭐 중간에 배터리가 좀 모자라가지고 다시 켜봤어요. 자, 우리가 여기 두 개 이렇게 넣었었죠. 그리고 마지막 K만 넣으면 이제 끝나요. 그렇죠? K만 넣으면 요거랑 지금 요거 처리했고 마지막에 K 부분만 넣으면 되겠죠. 둘 다 마이너스고 비슷하게 생겼죠. R분의 U제곱, R분의 V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U제곱 플러스 R분의 V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요거 처리 다 끝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가 이제 풀리. 자, 조금 더 이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돌릴게요. 자, 저 때문에 제가 막 조금 가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비디오를 좀 확인해 봤더니 뭐 풀리 이게 우리가 얻게 되는 운동 방정식의 형태예요. 오케이? 조금 더 놓을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완전히 잘 보이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일반적인 운동 방정식의 형태이고 사실은 이런 항들이 이제 다 필요하지는 않아요. 이게 수학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했지만 실제 우리가 운동을 해석할 때 텀들이 크기가 굉장히 달라요. 어떤 텀은 굉장히 크고 어떤 텀은 굉장히 작고. 작은 텀들까지 괜히 끌고 다니면서 복잡하게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규모 분석을 해가지고 작은 텀들을 날려서 이제 간단한 딱 해석에 대기의 해석에 필요한 성분만을 뽑아낸 운동 방정식을 만드는데 그걸 원시 방정식계라고 하고 그 원시 방정식계를 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전체 형태고 이 파란색 텀을 우리는 이제 매트릭 텀이라고 불러요. 지구가 곡률이 있어서 생기는 텀. 자, 그리고 조금 이거는 뭐 조금 사족이긴 하지만 나중에 좀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오메가 사인 P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요거를 우리는 앞으로 F라고 쓸 거예요. 이 F 많이 봤죠? 전향력 상수. 상수는 아니에요. 사실은 위도에 따라 변하니까. 코리올리스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얘 짝꿍이 있죠. 이 오메가 사인 P가 있고 이 오메가 코사인 P가 있죠. 얘는 사실 역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만 보게 되는 항인데 F 스타
스타라고 많이 역학하는 사람들 표시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얘 짝꿍이다 라는 느낌에서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얘도 보면 F고 얘는 F 스타죠. 그래서 결국은 전향역항을 우리는 간단하게 얘를 F로 쓰면 마이너스 FV라고 쓸 수 있죠. 전향력을 마이너스 FV라고 쓰고, 여기는 F 스타 W라고 쓰죠. 여기는 플러스 F 스타 W고, 여기는 FU고, 그렇죠? 플러스 FU고, 그리고 여기는 F 스타 U죠. 마이너스 F 스타 U. 앞으로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가끔씩은 이렇게 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F를 쓴다면, 얘는 2오메가 사인 P를 제가 F로 쓴 거다 라고 앞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자주 나오진 않을 거지만 F 스타는 2오메가 코사인 P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다 분해해 놓은 이제 각 X, Y, Z 방향으로 분해해 놓은 운동 방정식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정리를 할게요. 자, 다들 수고했어요.